책임감임을 강조하는 김로벨 TV입니다. 유전 시간에는 리더의 관점에서 부하 직원 또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유형화시켜서 보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대부분의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큰 조직 같은 경우는 뭐 수백 명, 수천 명, 물론 최고 리더가 그들을 다 상대하진 않지만은 큰 조직 같은 거 보면 직원들의 능력과 수준이 전부 다 다릅니다. 자기가 부서장이라고 하면은 한 30명 내지 50명의 부서원을 데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능력과 수준도 다 틀리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격도 틀리고 취향도 틀리고, 그래서 어디 회식 장소 하나 정하려고 그러면 이제 골치가 아프고. 그런데 그렇게 다 틀린 사람들을 어떻게 지시를 내려야 되느냐,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그것이 리더의 이제 고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이건 조직 내에서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참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의사결정을 내린다 할 적에 고려해야 될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변수를 다 생각하면은 의사결정을 못 내리죠. 또는 그 의사결정이 엉뚱하게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던 무슨 의사결정을 내리던 가장 중요한 변수 두세 개를 뽑아내는 게 그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허쉬하고 블랜차드라는 미국 학자는 이거하고 관련해서 리더가 부하 직원 또는 그 조직원하고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요소라는 거는 두 개를 딱 꼽았습니다. 그게 바로 능력과 의지죠. 예. 저도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능력이 있어야 되죠. 예. 능력이 있으면서 의지가 없다, 그러면 성공을 안 하는 게 되는 거고,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성공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은 당연히 직무상의 어떤 성숙도,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하고 관련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식, 뭐 전문 지식, 그런 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의지는 심리적인 거죠. 이걸 이제 성숙도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어떤 그 돌파하려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축구에 능력이 있어도 나는 프로 구단 가가지고 뭐 이렇게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경기하는 게 싫어, 그래서 의지가 없다, 그러면 프로 선수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아무리 뛰어난 외모나 미모를 가지고 있어도 나 방송국 들락날락 하기 싫어, 그러면 연예인으로서는 성공 안 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은 개인이 배양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고,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과 분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지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쉬와 블랜차드는 그 의지도 높고 능력도 있는 거, 이게 이제 그 조직인의 그 성숙도가 가장 높은 걸로 봤고, 그 다음에 능력도 없고 의지도 낮은 거, 이걸 미성숙한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높고 의지가 높고, 이게 최고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능력은 있지만 의지가 낮은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능력은 낮지만 의지가 높은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능력도 없고 의지도 낮은 단계로 봤습니다. 이 단계에 따라서 리더가 하는 행동이 틀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전에 행동론을 우리가 이제 살피면서 리더의 행동을 그 연구가들이 크게 두 개, 관계지향 행동이냐 아니면 과업지향 행동이냐, 이걸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하면 가장 높은 단계, 이 조직원들이, 구성원들이 능력도 높고 의지가 높은 경우에는 과업 행동도 많이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관계 행동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일부러 뭐 친한 척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온 대로 그걸 그냥 위임해 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갈수록 관계 행동도 마찬가지고
과업 행동도 점점 늘어나서 최고 단계에 가는 거죠. 그 다음 단계, 능력이 낮고 의지는 높은 단계에서는 점점 그 관계 행동을 줄여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과업 행동을 조금 늘리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 능력도 낮고 의지도 낮은 단계에 가면은 이 관계 행동은 거의 필요하지 않고 과업을 강조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구성원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업 행동을 강조한다라는 건 쓸데없이 어떤 개인적인 그 관계, 친밀감 이런 걸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설명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그 제일 높은 단계가 구성원이 능력도 많고 의지도 높은 단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발휘되는 리더의 행동을 위임형이라고 했습니다. 위임형. 그 위임형은 뭐냐?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되면은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라는 겁니다. 일일이 잔소리하거나 지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통제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고 맡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부닥치는 벽이 있습니다. 자기 권한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거. 가령 갑자기 수송 차량이 평소엔 10대 필요하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 20대가 필요해졌다. 그러면 이제 수송부서에다가 20대 지원해달라 그러면은 뭐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건 곤란하다. 그런 건 리더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주요 사업만 지원받고 일의 진척만 자기가 리더는 보고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임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능력은 높은데 의지는 낮은 단계에 발휘할 리더의 행동을 참여형이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의지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그 조직원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면서 그 좋은 의견은 받아들이고 하면서 의사결정에 참여시킬 적에 그 사람이 동기 유발이 되고 의지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다 보면 자신감과 의욕이 고취된다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참여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이 능력은 낮고 의지는 높다. 뭐 이런 사람들 꽤 많이 보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구성원에 대해서는 설득형이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의사결정이 내려지면은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또 이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계속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업의 목표와 성취 방법에 대해서 습득할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부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설득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깝깝한 경우,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뭐 이런 사람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조직에 이런 사람 반드시 있죠.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구성원한테 일을 맡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조직원을 대상으로 할 적에는 지시형이라고 했습니다. 리더의 행동을 뭐냐?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일이 그 진척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고 제대로 되는지 감독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신병훈련소죠. 신병훈련소, 어저께까지 뭐 클럽 가서 놀던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 입소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지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격장 군기가 제일 세지 않습니까? 그건 뭐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가 나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 특전사에 무슨 뭐 중대장이다 그러면은 보통 4년 5년 이상의 그 군대 경력이 있고, 무기도 잘 다루고, 작전 능력도 있고, 그리고 뭐 의지도 높다. 그럼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위임형으로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리더의 행동 유형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성숙도 일원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구성원들을 면밀히 관찰해야 되지만은 모든 면을 다 관찰할 수가 없고 그걸 다 머릿속에 넣을 수도 없고 딱 두 가지, 이 사람의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에 따른 어떤 의지가 어떠냐, 그걸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너무 뭐 당연한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라는 보면은 팔로워의 능력과 의지를 고취시켜야 되는 거죠. 뭐 그 마음에 안 든다고 내보낼 수는 없고 의지를 이제 고취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러한 그 구성원들의 능력과 의지에 맞춰서 조직 특성에 맞는 작전 및 전술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능력과 의지를 고취시킨다라는 게 이제 교육과 동기부여인데, 예를 들면 조직의 특성에 맞는 작전 및 전술이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박항서 감독을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죠. 베트남 축구대표 선수들의 체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체격은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에 따른 이제 전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능력을 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지를 고취시켜 주죠. 보니까 이제 애국심을 많이 썼더라고요. 예, 우리는 베트남 사람들이야 하면서 그런 그 고취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축구협회에 얘기해가지고 승리했을 적에 승리 수당, 어떤 인센티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능력과 의지를 이제 고취시켰다, 그 말입니다. 저는 뭐 히딩크 감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릴 영화가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벌써 그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상영이 됐으니까 꽤 오래됐는데, 이게 이제 미국 야구팀, 프로야구팀 오클랜드 틱스의 단장 빌리 빈을 주인공으로 했는데, 그 배우는 이제 브래드 피티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클랜드 어슬레틱스가 그 미국 프로야구 구단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구단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좋은 선수를 못 데려오죠. 그러면은 좋은 선수를 못 데려오면서 뭐 어떻게 보면 비싼 선수를 못 데려오는 거예요. 못 데려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승률을 높일 수가 있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꽤 유명한 얘기입니다. 빌리빈이라고 아직도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이제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그 능력을 배양시키느냐, 어떻게 의지를 고취시키느냐, 이게 이제 잘 나와 있고 거의 실화의 바탕을 둬서 이 영화를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 그 메모리 칩 DRAM 세계 1위 삼성전자 예를 보면은 이제 80년대 중반서부터 반도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제가 공부할 때 보면은 이 삼성전자가 여름방학이 시작할 무렵이 되면 와가지고 반도체 전공자하고 전자공학 전공자, 이제 졸업하기 전 전공자들이죠, 그냥 싹쓸이 해가더라고요. 제가 뭐 들은 얘기로는 미국서 매해 한 300명 가까운 이 전공자들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사 비용 다 대주고 싹쓸이해서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 유학생, 미국서 공부하던 한국 유학생 중에 전자공학 반도체 전공자의 능력이 다른 그 경쟁사나 경쟁국 전공자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유수의 대학에서 그 전공을 했다 그러면 능력이 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싹쓸이해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삼성전자가 결국 90년대 중반에 오면은 도시바를 제끼고 1위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의지를 고취시켰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삼성전자의 어떤 성공에 대한 책은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건 뭐 애국심을 고취했는지, 뭐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했는지, 아니면은 뭐 월급을 많이 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이 있지만, 리더는 결국은 그 구성원들의 능력이 어떤가, 의지가 어떤가,
이걸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전술과 리더의 행동을 보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